자, 오늘 12시 14분이었습니다. 오늘 12시 14분. 정청래입니다.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는 글을 바로 그곳에 또 남겼네요.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와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십 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수기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토론하자, 수기하자, 보완하자 등등. 이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겁니다.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입니다.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 정청래입니다. 자, 요 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좀 더 토론하자, 수기하자, 보완하자 등등. 이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대충 머리에 딱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이 사람은 이러니까 반명 소리를 듣는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 정청래 의원은 자기가 왜 반명이냐라는 얘기를 듣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수기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대통령이 오늘 당장 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수기하자라는, 수기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글을 이렇게 쓰면 심지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까지 이렇게 쓰면서 글을 남길 정도라면 이건 뭐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왜 정청래 전 대표나 정청래 전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고 정청래 전 대표 쪽에 서 있는 그쪽 사이드에서 의견을 열심히 또 개진하고 주장하시는 이른바 알정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정찍이다 뭐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았어요, 정청래 찍을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자기들이 반명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마치 거질럭거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이런 걸 반명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걸 반명이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반명인 거지. 좀 더 토론하자, 수기하자, 보완하자 등등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마치 의지가 부족한 거다. 사실상 반대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닥치고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를 또 하고 자빠진 거. 이거는 제가 토요일에도 누구지? 기추자씨 방송 가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정청래라 그랬잖아요.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 의제로 삼는 거, 전당대회 의제로 삼는 거 자체가 나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근데 제일 나쁜 행위가 바로 이 전당대회 때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갖다가 전당대회 의제로 삼는 사람이 있다.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정청래 아니에요. 근데 보란듯이 오늘 자정에 요렇게 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 딴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나 봐요. 딴지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예, 그래서 동명이인이신진 모르겠는데 정구승님이 알았어요 정민철 찍을게요라고. 알정 찍은 정민철이다. 자, 그래서 오늘 자정 지나고 나서 바로 일어난 딴지에 글을 남긴 우리 정청래 의원의 글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썸네일 주제로 올려놨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분만 글을 쓴 게 아니고 예,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예, 그리고 페이스북까지는 내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페이스북에도 똑같은 거 썼어요. 예, 어제 보면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이 썼어요.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이 양반 약장수 같아 말씀하실 때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십 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수기했습니다. 시간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입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고.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이 공개한 대안이라는 게 맞는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대안이라는 게 똑부러지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밀어붙여보겠다라는 심리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밀어붙일 사안입니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죠. 예,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예,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가지고 글을 남긴 분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분도 딴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최민희?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해가지고 쭉 썼는데 그냥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최민희 의원은 또 역시 딴지에 쓰셨어요. 예, 이 시각은 11시 36분입니다. 도전합니다. 최민희입니다. 역시 뭐 이제 이러려고 그동안 상당한 그 어그로를 끌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 어그로라고 한다면 언론 노출 빈도를 상당히 높였고 친청 좌장으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죠. 최민희입니다 해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예, 글쎄 이제 이분도 딴지에 글을 왕왕 쓰시는 분이죠. 예, 딴지가 천심이고 딴지가 민심이신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있는데 예, 최민희 의원도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 출마한대요. 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어쩌고 저쩌고 쭉 썼고요. 예, 이재명 정부 1년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라서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최민희 의원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에 충분히 발톱을 드러내셨다고 저는 보고요. 친청 좌장으로서의 활동을 굉장히 또 열심히 최근 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민희 의원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이 그 댓글창에는 다들 이렇게 냉정하게 해주시는데 의외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가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분들도 꽤 있죠. 왜냐면 어쨌든 좀 인지도가 있고 네임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최고위원 후보들 여러분들이 선출해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권리당원 모두가 100% 투표율을 100% 만들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투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저는 권리당원이 100% 다 투표율을 보여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번에 구태 정치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심판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꼭 참여하셔가지고, 뭐 저는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투표로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보이는 짤인데, 요즘에는 이제 대안이 과연 있느냐, 그 보안 사건 폐지와 관련된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런 짤들도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등장했던 개노답 3남매라는 그 만화 짤에 이어서 좀 뭐랄까 더 몰입감이 있는 그림으로 최강욱, 김용민, 박은정 세 분을 개노답 3남매라고 만든 이런 짤이 있길래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자, 오늘도 매불쇼 하는 날이죠. 매불쇼는 제가 이제 그 몇 명을 꼽았는데 오늘 나오실 분들은 아마도 일단은 정구승 변호사나 신인규 변호사나 김규현 변호사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지은 전 대변인을 다시 부르거나 보미야 놀자님 멤버십을 코어 독자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주류 게이머님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알람이 안 와서 몰랐대요. 예스 하시면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라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자, 아리찡님 딴지가 도대체 뭐길래 저기 가서 보고들을 하고 하나 아침부터 화가 난다. 최정심씨 날씨도 더운데 자꾸 이러실 거예요? 라고 해주셨고요. 린IS님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대로 가면 피해자가 자수하는 게 억울한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말씀 주시면서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위례 어르신님 후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빛나는 아침님, 심진이 형님, 아티카프님, 남양주 제명바라기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불쇼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매불쇼도 그렇고 뉴스공장도 그렇고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는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 양보라는 건 충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공론화 과정으로서의 뉴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 지난 9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선동했고 선전했던 이 대형 채널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이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더욱 가열차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외칠 수 있는 출연자들로만 섭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박은정 나왔고 김용민 나왔고 최강욱 나왔으면 이번 주에는 누굴 불러봐야 될까요? 이지은 전 대변인, 김광민 변호사, 신장식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듯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 주에 그런 장면이 또 펼쳐질 것 같고요. 당장 오늘부터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안 수사권의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출연자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은근슬쩍 이미지 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똑똑하다면 작년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보여줬던 스탠스와는 약간 다르게 영리하다면 이미지 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자리에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을 불렀다라고 하면은 카운터파트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김규현 변호사 같은 사람도 한번 불러보고 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원래 출연자들이 거긴 나와 있으니까 출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론자 한 명 부르고 일부 존치론자 한 명 불러서 댓글로 다구리를 치거나, 아니면 이제 김어준 씨나 최욱 씨 같은 분이 뭔가 그 구독자들의 니즈에 맞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것을 단정 짓고 존치하시는 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해보는데, 네. 자, 치약바타님, 박은정, 정구승 같이 불러라고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박은정 의원 정도 되면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뭐 전혀 사실로서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그냥 꿈에서 들은 얘기인데,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은 아마도 상대방의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좀 중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올 때 혹시 어떤 분들이 출연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신인규요? 하면 안 나갈 것 같고요. 혹시 정구승이요? 정구승 안 나갈래요. 혹시 김규현인가요? 안 나갈래요. 그래서 아마도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은 상대방이 누가 나왔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뇌피셜입니다. 그냥 꿈에서 들은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의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밟히면 밟힐 만한 사람들 정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이 나갔을 때 유리한 전장이라고 생각하면 나오죠. 근데 딱 봤을 때 이거는 괜히 나갔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의원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정말 요즘에 정구승 페이스북에 이렇게 내가 매달리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정구승 페이스북 보는 맛이 좀 있어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이 양반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정구승 어제자 페이스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킥스의 신이여, 뾰로롱 짠 하면 해결해주세요. 진행이 안된다. 취재가 시작되면 신이시여, 뾰로롱 짠 하면 해결해주세요. 헉,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 나와라 경찰대 전관몬, 뾰로롱 짠. 아유 죽겠다. 그래서 기사를 갖고 왔는데, 법조계에 따르면은 부산지검 형사 2부가 최근 보험 가입 대납 사기 사건의 보완 수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보험 설계사가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려 7,5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보험 회사로부터 편취한 사안이다. 고소인인 보험회사 측이 보험 설계사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고, 보험회사가 11월 이의 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을 각하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사건 핵심 증거인 보험계약서 임의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압색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3차례 보완수사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 쪽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보험회사가 다른 경찰서에 신고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와 기소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었지만 경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이 보험회사가 동종의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신고한 사례는 압수수색을 우리를 해주세요까지 얘기를 해서 증거 확보가 됐고 기소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안수사 요구가 거듭될수록 경찰의 입장은 더 완강해졌다. 경찰은 2차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을 통보하며 우리 수사팀에서 본건 각하 사례를 경찰청 통합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공유를 하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각하 종결, 불입건 종결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라면서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고소인의 억지 주장으로 인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검찰 쪽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결국 검찰은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담당 경찰의 직무 배제, 이 직무 배제라는 게 마치 또 새로운 것처럼 떠들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보안 수사 요구 당시에 담당 경찰의 직무 배제라는 수단까지 꺼내들었지만 경찰은 직무 배제 요구 수용하면서도 보안 수사 요구를 거부한 판단은 우리 맘이다 라고 해서 이 사건을 올스탑 시켰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대안이 있으면 괜찮아요. 대안이 있으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온 대안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고, 예, 강조하는 바이고,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아주 진귀한 장면이 펼쳐질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걱정됩니다. 솔직히 내가 걱정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법 이슈에 대해서 연일 설명하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도 좀 지치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이 어떤 법률가들이, 네, 너무나 많은 법률가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저는 그분들의 화력도 짱짱하다고 생각하지만 워낙에 이 뉴미디어 기득권들의 이 풀 파워가 어마무시한지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즉각 폐지, 지금 당장 폐지라는 이런 의견들이 이번 주 내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시작을 딴지에 죽고 딴지에 사는 딴생딴사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걱정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의 대안이 그동안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딴지의 힘을 빌리려고 들 때는 어떤 때다? 본인들이 불리하거나 본인들이 딴지 제발 도와줘! 예, 딴지의 힘을 빌릴 때는 본인들이 뭐 늘 사실 매일같이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긴 하다만 이분들이 거의 딴지에 보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고서 올리듯이 글 쓰거나 중요할 때마다 늘 딴지에 보고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그리 신기하진 않지만 지금의 국면에서는 자신 지지층들의 결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만 하면 된다. 그 대안이라는 거는 폐지하고 나서 생각하자. 폐지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토론하자, 수기하자, 보완하자 얘기를 떠드는 사람들은 사실상 반대하는 거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작년 9월부터 수기하고 토론하고 공론의 장에서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검찰 대변인으로 몰아갔던, 선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금 당장 폐지, 즉각 폐지, 전면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만 보안수사권 폐지를 찬성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동의해요. 원칙상 그렇게 할 거라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한번 마련해보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방적으로 야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토론하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을 무조건 반대론자로 몰아가는 것, 이거를 작년 9월부터 했다니까? 이거를 작년 9월부터 했어요. 토론하자는 사람들,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 죄다 뭐다? 악마화했다고. 죄다 검찰 대변인으로 만들었다고. 죄다 수박으로 만들고, 죄다 리박스쿨로 만들고, 죄다 뉴 이재명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를 한 거예요. 이게 홍위병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정말로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진짜 진정한 마녀사냥이지. 아니 뭐 정구승 변호사나 신인규 변호사나 김규현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방송 중에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경찰권 남용을 막는 수단으로서 보안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수사개시권이라는 것이 검찰에 없다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해도 다들 그냥 여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몰아가는 거야. 수사개시권이 없다라는 거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주자는 얘기냐, 보안수사권은 그냥 검찰의 수사권이다, 이렇게 그냥 등치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선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선동이라고 보고, 그러면 차분하게 대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방송 내용은 듣지도 않고, 아니 서영교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뭐 최강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지난주에 대안을 말하지 않았냐, 대안을 내놨는데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건 당신들 아님?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거는 AI에 돌려봐도 알고요. 저 같은 비법조인도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들도 다 알아요. 심지어 MBC, JTBC 언론 보도의 기조를 보십시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대안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를 지금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의 얘기는 또 안 들리나봐. 이럴 땐 또 레거시 언론이 언론 플레이 한다고 생각하나봐. 검찰 쪽에서 언론에 뭐라도 지금 집어넣은 걸로 아나봐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이 장윤기 사건을 너무 많이 보도하는 거 아니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당 사건이, 장윤기 사건이 매년 벌어지는데 그 해당 사건만 너무 많이 보도한다,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몰고 가려고 레거시 언론들이, 재래식 언론들이 선동하고 있다, 또 이런 식이야. 자, 이번 주에도 그런 장면들을 워낙에 많이 볼 것 같아서 30분 동안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정말 정말. 자, 우리 또 킥스 얘기가 나오니까 킥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하겠습니다. 킥스. 자, 우리 박킥스 아주머니 계신다고 하니까 박킥스님 들으라고 몇 가지 좀 설명드립니다. 자, 킥스가 있으니 보안수사권 폐지해도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 킥스는 우리가 토요일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부해 봅니다. 토요일에 제가 얘기했던 킥스에 대한 관점은 피고발인, 피고소인이 돼본 사람으로서의 킥스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전문가가 쓰신 건데, 자, 킥스는요, 경찰, 검찰에서 주로 쓰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회사 ERP 같은 거다.
컴퓨터창이 이제 포털 같은 거예요. 컴퓨터창에 사건 목록 나오고 사건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원래 사건은 종이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종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그 종이 기록을 넘겨가면서 검토합니다. 그러다가 추가 수사를 하면 신문조서, 검증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을 계속 추가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화가 되면서 사건 기록이 킥스의 전자문서 형태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일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킥스는 그냥 사건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사건 기록에서 특정한 내용을 빼버리거나 아예 서류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버리면 그 부분은 당연히 검사가 알 수 없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킥스에 넣지 않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떠지면 케이블 타이의 존재 유무를 등신들처럼 킥스에 넣어가지고 우리 경찰 가족의 아드님을 감히 강간살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아주 똘똘한 경찰들이 벌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빼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장윤기 사건에서는 킥스에 케이블 타이를 올려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기면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전자소송화가 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에서 경찰 킥스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는 보안 수사 요구해서 경찰에 돌아간 사건도 마찬가지다. 즉, 검찰에 송치 결정을 해야 송치됐음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경찰이 원하는 자료들을 혹 선택적으로 사건 기록에 송부를 하면 케이블 타이 같은 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아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경찰이면 수사의 기밀성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다 끝내고 송치 결정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킥스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 중인 과정에 킥스를 실시간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막 사건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비로소 검찰이 알 수 있고 그 결과가 올라가 있을 때 그 시점에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이 선택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킥스를 통해 경찰이 만드는 수사 기록을 실시간으로 검찰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경찰이 반대합니다. 예. 자기들 수사 상황을 검찰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에 반감이 심합니다. 나오는 거고요. 자, 어찌저찌 해서 검찰이 실시간으로 경찰 킥스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도 경찰이 사건 기록 자체에서 특정 내용을 빼거나 누락시키면 킥스에 안 나옵니다. 예, 차에 묻은 혈흔, 성인용품,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밝혀진 뒤에 뒤늦게 송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모든 증거 자료를 다 검토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은 어렵다. 검사가 2만 명은 돼야 된다. 지금 2천 명밖에 안 된다. 자, 김규현 변호사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봤어요. 어질어질하죠? 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대안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전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사건 폐지를 국회에서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뭐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할 순 없어요.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지지도가 일부 빠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총선도 남아있고 대선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책임윤리라는 것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는 게 과대대표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뭐냐? 뉴미디어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딴지만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딴지의 민심이 진짜 천심인 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나가보면 실제 여론조사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느냐 혹은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후자 쪽이 과반을 넘거나 후자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당심만 바라보거나 그 당심에서도 또 일부 과대대표된 강경한 당원들이 자주 소비하는 유튜브 매체나 커뮤니티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면 위험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민심을 골고루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딴지가 곧 민주당의 민심이 될 수 없고요. 김어준과 최욱이 민주당의 당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정치해서 최고위원도 되어보고 배지도 달아보고 당대표도 되어봤던 사람들이 아직 그 안에서 못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는 딴생 딴사 하신 분들 있잖아요. 딴지에 살고 딴지에 죽었던 분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제가 죄송한데 저 따위가 경고를 합니다. 저 따위가 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난 뭐 별 관심 없어요. 근데 민주당에 있는 난다긴다 하는 우리 의원님들 있잖아요. 이제 딴생 딴사 하신 분들, 딴지에 죽고 딴지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딴지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혹은 매생매사, 매불쇼에 살고 매불쇼에 죽었던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필망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픈 플랫폼? 열려있는 플랫폼으로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나가신 분들이 꽤 많겠죠. 여전히 많은 동접자를 자랑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그리고 후원금 늘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비전을 이어가는 것, 물론 그동안 선택적으로 필요한 측면도 전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나가는 것만이 다른 어떤 매체들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감탄하고 감복했었겠죠. 근데 지금 이 보안사건 폐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저는 사실상의 반명적 행위를 일삼지 않았던 이 뉴미디어 기득권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평택을 선거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 평택을 선거가 가장 분기점이 됐다고 보지만,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보안사건 폐지를 사실상 선동했던 채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연자들, 진행자들 모두 다 제가 봤을 땐 무관치 않습니다. 근데 평택을 선거가 가장 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도 지금 조국 전 대표를 비호하고 두둔하고 정청래 전 대표 혹은 딴지가 민심이라고 여기는 정치인들 모두 다 전당대회 이후로는 아마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9월과 올해 초의 상황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평택을 선거 이후에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아마 더 많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텐데, 은근슬쩍 눈치 봐가면서 지금 신분 세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영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분 계시죠? 은근슬쩍 이미 제가 신분 세탁에 들어간 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면서 은근히 옳은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그나마 영리한 거예요. 영리한 거고,
그분들의 뜻도 저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대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본인도 방송을 여기저기 나가보면 댓글의 민도가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댓글의 민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뜻도 존중하고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댓글에 자꾸 실명 거론하시면 제가 불편해가지고 방송을 못 하고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진심으로 뭔가를 믿고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진심으로 내 신념과 나의 어떤 그 확신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의 진위를 제가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보안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분들이 실제 있다니까? 근데 이번에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깨닫고 용기 있게 나서신 분들은 좀 다른 얘기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법률가이신데, 변호사이신데, 내지는 상당히 정치 고관여층으로서 알만한 선수들이 그동안 눈치 보다가 이제 슥 대세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여기저기 이제 댓글도 보고 커뮤니티 여론도 보고 레거시 언론들의 여론도 보고 자기가 나가는 방송의 분위기도 보니까 기존에 봤던 온도로, 기존에 자기가 행동했던 방식으로 그냥 이제 일방향으로 가다가는 본인도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접 채널을 뭐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가만 보면은 이제 슬슬 신경을 쓰면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도 저는 심지어 존중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김민석이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로 또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대로 갔다간 뼈도 못 추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이해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월요일자였습니다. 월요일자 여론조사 잠깐 만나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자 조사를 보면 심지어 여론조사 꽃인데, 여론조사 꽃의 내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박시영 씨가 나올 때마다 제가 표정을 유심히 보고는 하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김민석 더하기 송영길, 그 밑에 ARS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요즘 상황에서는 ARS 민주당 지지층 결과가 오히려 정치 고관여층 분들이 오랜 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ARS에 참여해야 되니까 전화면접보다 ARS가 좀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ARS를 보면 김민석 45.2% 대 송영길 12.8%예요. 요거 더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58이 나오죠? 58이면 과반이에요. 과반이고요. 선호 투표제로 간다고 하든 결선으로 간다고 하든 송영길과 김민석의 지지층은 서로 지지층의 단일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ARS 기준으로 보면 이게 더 벌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이쪽 오른쪽 보이시죠? 자, 이게 지난주 조사입니다. 자, 지난주 조사인데 40.3%에서 45.2로 올라갔어요. 김민석이 더 올라갔죠? 정청래가 더 빠졌습니다. 송영길도 더 올라갔죠?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정청래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마 17일 이전까지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17일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아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상 정청래 의원은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상태에서 현재까지 달려왔다가 대부분 다 정청래 의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청래 전 대표라고 불리거든요.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자, 우리 용왕신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오싸가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는 싸가지가 고와야 이제 가는 싸가지가 곱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박영식 이놈 허위 선전포고하네 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 새끼야. 아, 오는 싸가지가 고와야 가는 싸가지가 곱다라는 차원에서 저한테 이놈 저놈 하시길래 저도 그냥 해봤어요. 용왕씨님 죄송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ARS 조사가 왼쪽부터 오른쪽을 쭉 보시면 지금 김민석 후보는 6%가 5%가 올라갔어요. 5%.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1%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대략 약 1%가 빠졌습니다.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렇게 지금 흐름이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김민석은 5%가 올라갔어요. 정청래가 1이 빠졌다고 하면 6%포인트가 간극이 더 벌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총 두 후보의 간극을 봤을 땐 어느 정도다? 14%죠. 14%의 차이점이 보이고 여기에 송영길을 더하면 아까 제가 몇 퍼센트를 했죠? 58%입니다. 게다가 과반이거든요. 과반이라면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여론조사 꽃입니다. 심지어 꽃입니다. 아이고 우리 JDTV 형님 나오셨네. JDTV 형님은 되게 귀여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고 반국가 영포티 박영식 이렇게 해도 제가 항상 사용자 제한 시간 설정만 24시간 해놓습니다. 우리 JDTV 형님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자꾸 영포티라고 부르거나 멸공이라고 불러가지고 일단은 24시간 정도만 쉬고 다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귀여우신 분이라서 그래도 방송 봐주시는 분이니까 저분은 뭐 이렇게 반말하진 않아요. 그냥 영포티 박영식 뭐 좌파 박영식 이런 것만 쓰거든요. 귀여우신 분이라 가지고 24시간 정도만 걸어놨고요. 아까 용왕신 그 새끼는 보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ARS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렇게 간극이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 예. 간극이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당권파에 빨대 꽂고 기생해왔던 모든 분들의 사망 선고가 전당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그래서 분위기를 딱 감지하고 그동안 열심히 평택을 선거 때 조국 전 대표 편에 서셨던 분들 쭉 보이죠. 민주당 방송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택을 선거 때 조국 전 대표한테 붙어먹었던 분들 혹은 아사모사하게 조국 대표도 사랑하고 난 민주당도 사랑하는데 조국 전 대표 은근히 지지하셨던 분들 이런 출연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당대회 좀 도래하니까 요 국면에서는 이제 선을 잘 타야 된다. 선을 잘 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일요일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죠? 일요일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예, 이것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자기정치. 최악의 자기정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가야죠.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을 돕는 구태다. 예. 누구를 겨냥하겠어요?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 뭐 할 얘기가 이런 거밖에 없죠. 과거 탈당 이력을 겨냥하면서 나는 억울한 컷오프에도 선당 후사하며 더 컷 유세단 이런 거 했다. 예, 알겠어요. 잘하셨고요. 근데 최악의 자기 정치가 남의 당을 돕는 구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거 짚고 가야죠. 예. 뭐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예. 민주당 당원의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을 도왔던 사실상 이중 행위를 하신 분들, 이중 당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될 만한 이중 행위를 하신 분들이 버젓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뭐 물론 이제 우당으로서 그 우당에 대해 내가 이들을 우당으로서 대우한다. 그리고 앞으로 연대의 대상으로 내가 거기 방문해가지고 조국혁신당 워크숍에 방문해서 내가 이분들을 응원해 드린다. 이게 뭐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죠? 저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해당 행위라고 하거나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하거나 남의 당을 돕는 구태 정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행위에도 앞뒤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정청래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민주당 당원인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당원인데 조국혁신당에도 가입을 하거나 이중당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강의를 해주거나 민주당 당원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평택을 선거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민주당 당원인데 아니 난 조국 뽑을래, 이걸 너무 당연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용남을 방치했지. 그러면 우리 정청래 의원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악의 자기 정치는 남의 담을 돕는 구태 정치다. 탈당을 꼭 해야만 구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탈당을 하지 않아도 구태 정치는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